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8월이 가고 9월이 왔습니다. 네, 큰 기대를 가지고 8월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 이번 주에 마감된 8월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모멘텀, SPY의 절대 모멘텀으로 이제 시장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고 해서 한 달, 세 달, 여섯 달, 아홉 달, 12달을 평균 내서 그 모멘텀 스코어 점수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을 하는 그런 퀀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은 모든 지수가 다 마이너스이고요. 그리고 전 지수가 전 기간에 대해서 다 마이너스여서 이제 다시 지난 전달에 7월에 0.2로 이제 하락장을 벗어나는가 했는데 다시 하락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전체적인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결과하고 이제 9월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먹구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평균 모멘텀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Y는 한 달이 마이너스 4.1, 세 달이 마이너스 4.3, 6개월이 마이너스 9.5, 그리고 9개월이 마이너스 12.3, 그리고 12개월이 마이너스 12.5%입니다. 그래서 전 달의 모멘텀이 모두 NG가 되게 되고 모멘텀 스코어는 0.0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이 0.2였거든요. 다시 재하락장에 진입을 하게 됐고 그런 경우에 저는 모든 주식을 팔고 전부 현금을 갖는 그런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20%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20%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경우라고 해도 20%는 이제 캐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SPY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를 들고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포트폴리오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은 2020년 8월 이후에 누적으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1.3%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두 달 동안 고정 그 이율에서 2년에 걸쳐서 얻은 이익을 까먹고 추가로 또 1.3%까지 더 까먹은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 퇴직연금을 이제 DB에서 DC로 변경을 하고 야심차게 투자를 해서 거의 플러스 한 8%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쭉 밀려서 마이너스 한 5%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근소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은 마이너스 1.3%다.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은 한 거죠. 그 다음에 투자 계좌는 지난달에 이어서 테슬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플러스 20%였고요. 이달은 플러스 2%입니다.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이 계좌랑 이 계좌는 증권사가 다르거든요. 이제 어떤 식의 로직으로 하는지 말일이랑 첫날 그 주가가 실제로 하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음대로 투자 계좌에는 이제 월별 실적 찍히는 걸로 이제 마이너스 4%가 찍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같고요. 연초부터 들고
있던 결과는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 4.2%랑 플러스 2%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크게 월 8월에 들어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개인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퇴직연금이야 1년에 한 번 그 연초에 그 전년 퇴직금이 이제 꼽히는 그 순간에 제가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연동형은 50% 고정금리는 50% 정도를 제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을 뭐 실제로 그때까지 바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요. 문제는 지금 SPY 20% 맥스 들고 있을 상황에 지금 거의 100% 지금 한 10% 정도는 이제 지난 8월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10% 정도는 매도를 했고요. 90%를 지금 제가 테슬라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계속 8월 상황을 봤었고,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한 92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시점에 파냐 마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팔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9월에도 이게 염려겠죠. 어찌 하오리까. 뭐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주식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 테슬라에 내가 선택하게 됐고 매입하게 됐던, 투자를 하게 됐던 그때 대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포지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줄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이제 9월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그냥 킵할 거고요. 이제 11월에 지금 생명 쪽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증권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기려고 하는 생각은 제가 3년 퇴직연금에 3년에 고정 이율로 했던 것이 금리가 1.8%였는데 최근에 이제 단기금리와 이제 장기금리가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거의 4%에 육박하게 금리가 올라가 있어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이거를 증권 계좌로 옮겨서 이거를 채권을 한 4%대 채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옮겨야 될지에 대한 거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은 올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리 쪽에서 채권 쪽에 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핸들링이 좀 용이한 증권 계좌 쪽으로 올 11월에 옮기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지난달에 이어서 여전히 보유 수량하고 매도 시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액면 분할 후에 3분의 1로 분할을 했죠. 한 500 정도 가면 한 반 정도를 파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기존 기준으로 한 1500까지는, 그러니까 정고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일단 버텨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계획은 기존에는 그냥 SPY를 모멘텀 스코어로만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빅스 관련된 지수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빅스 인버스가 이게 마이너스로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게 되고, 이게 0.5%지만 200% 정도 오르게 되면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부담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그만큼 크고, 실제로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도 그 주식을 가지고 믿고 견딜 수 있는 주식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빅스 인버스 대신 그 매매를 하기로 했던 주식이 이제 테슬라였던 거고요. 그게 이제 제 생각보다 상당히 더 너무 많이 빠지게 되는 그 시기에 이제 SPI를 다 변경을 해서 테슬라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현재 비교적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포션을 지금 테슬라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SPY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50% 정도는. 그리고 종목도 어느 정도 이번 테슬라 경험을 해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장기적으로 한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를 내가 선택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부를 또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한 종목 들고 있는데 이걸 언제 팔 건가? 그리고 팔면 아마 바로 SPY를 평균 모멘텀 스코어 그 투자 방법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더 수익이 좋을 거로 생각되는 그런 투자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서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가지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 그 결과에 대한 수십 년간의 실적을 통계적으로 보면 9월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그 거시적인 경제 지표 자체도 사실은 흔들릴 수 있고, 금리가 0.5%가 오르냐 0.75가 오르냐 1%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변수가 되게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의 펀더멘탈은 8월, 9월, 10월 이어가면서 점점 더 좀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투자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월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헤지펀드의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유명한 매니저들, 그리고 투자의 구루들조차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원칙에 맞춰서 좀 고민하는 그런 투자를 통해서 꼭 좋은 결과를 올해 말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